다음으로는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께서 주간 정세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들리면서 주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국경영 국민노무부 사무총장 문중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계속 내렸죠. 근데 지금 화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세대거나 어느 시대거나 항상 과도기다. 왜 우리 세대만 왜 이러한 혼란과 격변의 상황을 겪어야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다. 근데 특히 자유대한민국이 왜 이러한 극심한 격변의 상황 속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유미 체제를 전복을 하고 북한의 살인 독재 그 체제로 가고자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은 보수 우파, 자유 우파입니다. 항상 바쁘게 생활하시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었죠. 제 생각에는 거의 다 한 70~80%가 이쪽이 아닌가,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가 품위도 없고 인성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가? 이것은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치밀하게 대남 적화 공작의 결과입니다. 대남 적화, 대한민국의 역사,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하면은 단군 시대부터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 자유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대남 적화 공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포스트, 즉 자기들 세력을 다 포섭하는 겁니다. 포섭할 때 제 우선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노동당 가입 당원 가입 증서를 받고, 두 번째는 김일성과 김정은의 충성 맹세를 받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사파뿐만 아니라 종북 좌익 세력들의 거의 다가 노동당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마찬가지로 김일성이나 또는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 각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들도 모르겠습니까? 자유체제가 북한 독재 체제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낫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북한보다 낫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이번에 미국의 청년 보수주의 청년 찰스 커크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및 대표가 암살당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장 신임한 측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킨텍스에 있었던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찰스 커크 대표의 죽음에 대한 그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어마어마한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 패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한반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들 세력은 완전히 동성애 더 나가서 인간의 그 순리를 거역하는 그 세력들 민주당을 포함한 그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그동안 미국을 좌지우지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많이 역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중국 공산당에다 다 갖다 바쳤습니다. 미국의 많은 석학들이 제조업이 떠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악의 세력들 그 민주당을 포함한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미국의 제조업을 중국 공산당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미국은 미사일 하나를 만들어도 중국 공산당이 생산하고 있는 부품을 쓸 수밖에 중국 공산당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많은 이 자재들이 미국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조선 사업이 붕괴돼 가지고 배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몇 년씩 걸리고 정비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수년이 걸리는 말 못할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이외에도 포탄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중국의 여러 가지 생산되고 있는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미국의 실상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리스트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 즉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번에 찰스 커크를 암살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공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 이야기입니다. 찰스 커크를 암살한 그 젊은 청년이 상당히 극단적이고 또 이 찰스 커크의 반환은 거의 심취해 있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약 200m 거리에서 바로 저격총으로 그것도 단발에 목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즉 사격을 갖다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실력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서 총은 많이 써보지 못했지만 총 쏘는 게 희망이고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총 쏘는 계절 오면은, 즉 동절기와 하절기 때 그 훈련에서 사격을 할 때 50m, 100m, 200m, 300m 사격을 할 때는요, 상당한 훈련을 통해서 바로 타켓을 맞춥니다. 영점만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훈련만 하면요 250m, 300m도 정확히 딱 맞출 수 있습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찰스 커크를 저격한 범인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련되고 훈련된 저격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 못한 사정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와 딥스테이트, 즉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이 세력들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폴란드에 러시아 드론이 침투했는데 저들이, 즉 3차 세계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주요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전쟁기념관 바로 앞 인도에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재명 종북세력 규탄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이재명에게 저항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집회 신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보수 우파에서 집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종북 세력, 여러분들 이번에 이재명이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종북 세력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종북 세력의 내란 공산혁명을 저지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8일 만에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9월 10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공편에는 근로자 316명 이외에 외국 국적자, 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그래서 외국 국적자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사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 관계자 및 의료진 등 21명도 동승해서 총 탑승 인원은 351명이었답니다. 자, 이번 사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상된 것으로서 아주 한인사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법 입국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과 검색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미국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하였다고 안일하게 대처한 이재명 조세력, 현대자동차와 LG엔솔이 미국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단은 미국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금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종북 세력들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왜 구금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왜 구금을 했느냐, 이건 저희들 생각입니다. 뭐냐, 바로 이명박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지원을 중국 공산당 전승절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재명 종북들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했다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구금하느냐, 이거는 궤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관련 비자가 아니라고 구속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불이문실 한 정서로 판단하여 반미로 연계시키는 주장은 올바른 판단도 아니며 이것을 이용하여 이재명의 미국 현지자 우리 기업들이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취임 100일 기념 행사에서의 발언은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닌 외교 결례로서 기존에 합의한 3,500억 달러 지원에 대하여 말바꾸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자, 이재명이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첫 번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해서 이재명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민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즉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자기가 종북이라서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민생을 위해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남 적파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경제와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무력과 심리전 공작에 의한 대한민국 적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간첩 세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종북이라고 실토했듯이 결국은 본인이 간첩이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전 증설 문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까놓고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서 원전 증설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또는 풍력 발전을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원전 기술에 문제가 있느냐, 당장 원전 짓기를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 등 말똥한 게 그게 대책이냐. 풍력, 태양광은 1년이면 되는데, 2년이면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종북 조약 세력들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다 폐쇄하는 겁니다. 아주 일관되게 추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원전이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생산의 변동성입니다. 즉 풍력이 날씨나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습니다. 이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선정망 및 개통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치 및 토지 사용 문제입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림 훼손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화성 및 지역 갈등, 어업활동 저해 및 해안 방어 취약, 발전 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환림 훼손, 멸종 위종, 서식지 침범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광 설치를 한 지역에 산사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야말로 이 신재생 에너지 설치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중금속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풍력이나 또는 태양광 설치하면은 뭐 10년, 100년, 1000년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수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또 수시로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망 제한사항, 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료 등 공급망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의 이점이 뭐냐? 원전은 이점이 상당합니다. 근데 종북자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요, 대한민국에서 원전 사고 난 적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원전력 발전소 관련해서 사고 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원전이 그만큼 관리만 잘하면, 원전은 화석에 아주 적은 양의 원료도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전력 발전은 에너지 발전 효율이 상당히 좋은 에너지에 속하며 화석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적어 안정적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화석 연료에 비해 탄소 발생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유지 비용이 적게 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서유럽에,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에 전부 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다 금지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바보를 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를 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합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현재 종북 좌익 세력들, 저 시청 앞도 마찬가지고요, 저 뒤에 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전부 다 이 둘레는 이 대한민국 척화를 위한 광란의 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차리지 못하게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구판이고 계속 또 저렇게 지금 보십시오.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 바로 이것은 척화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는 바로 대한민국 척화입니다. 어떻게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을 척화하자는 노래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것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가 부르냐? 종북 좌익 세력들이 다 함께 부른다. 민노총도 같이. 자, 이번에 내년 6월 3일날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개헌에 연방제가 들어가느냐? 저희들 판단으로는 연방제 목적 5.18 내각제 개헌입니다. 즉 한 번 거쳐가는 거죠. 왜? 개헌을 하려면은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를 잘못하면은 국민적 소유들하고 많은 국민들이 저항할 것 같으니까 이들은 진짜 연방제 개헌은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법률로 개헌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만든 법이 개헌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 3일날은 개헌을 어떻게 하느냐? 헌법 전문에 5.18 등 여러가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저들이 얘기하는 민주항쟁, 민주화 사건들을 많이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체계를 바꾸죠. 지금 뭐냐? 내각제로 갑니다. 근데 내각제를 얘기하면 국민들의 이 저항이 많으니까 이름을 부정합니다. 의원 집정부제, 대통령 분권제 등등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개헌절차법을 집어넣고 권력체계를 바꾸고 헌법 전문에다가 대한민국 영혼을 말살한 내용들을 삽입시켜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것만 통과되면요 5.18이 헌법에 들어가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바로 국회에서 법률로 개헌을 할 겁니다. 그 개헌이 뭐냐? 바로 연방제로 가는 법안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북한과 뭐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 그쪽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서로 여러가지 조정을 하겠죠. 지금 이재명의 이 모든 검찰청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현재 헌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은 바로 내란 공산혁명 중입니다. 저들은. 그런데 이 내란 공산혁명을 막아야 할 국민의힘은 장동혁은 이재명을 만나서 실실 쪼개고 협치를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당원해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국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정당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올곧게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호미로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이가 2022년 3월 3구 대선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보수단체장들이 뭐라고 국민들을 설득시켰어요? 최악인 이재명을 찍을 수 없기에 차악인 윤석열을 찍자, 그렇게 얘기했죠. 차악인 윤석열을 찍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악도 악입니다. 최악도 악이고 차악도 악입니다. 그러면 그 차악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 3년간 한 번도 대책이나 준비하지 않고 매번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만세,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배만 쓰다가 12.3 비상계엄령을 당한 겁니다. 12.3 비상계엄령, 윤석열, 문재인, 한동훈, 이재명 다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윤호개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호개인 몇 개월째입니까? 이제 내년 6월 3일은 개월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달, 두 달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 1월, 12, 1, 2, 3, 4, 5, 6, 7, 8, 9 10개월째 윤호개인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윤호개인을 주도하고 주최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저들의 목적인 불의원방제 거기에 관심과 신경을 끄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윤석열에다가 이목을 집중하게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이요,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교는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유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따져야 됩니다. 나 지금 어느 때인데 윤핵관이 하고 있냔 말이야. 야, 지금 검찰을 폐쇄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다 죽이는데 특별재판부를 혁명재판부를 만들고 너는 뭐하고 있는 거야? 따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따지는 것보다 바로 우리 아줌마 부대 대한민국 애국자 여러분들이 나서서 따지고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희들 목적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호미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가로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세력이 지난번 7월 30일 날 합의한 내용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10%에 대한 투자 수익만 가져간다. 90%는 미국이 알아서 가져간다. 미국 빚을 갚는 데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투자는 미국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답니다. 그 3,500억 달러 무리한 합의를 해놓고 이제 사인을 안 했다고 이제 국익에 반하면은 반세 협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세력, 박근혜 대통령 세력, 이승만 대통령 세력, 박정희 대통령 세력,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은 소수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겠다. 저희들한테 문자를 주십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결하고 뭉치고 우리가 함께하면 종북자의 세력 한줌도 안 되는 종북 세력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